아주대 문제 재밌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2009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원을 자르면 부채꼴을 자르면 활꼴이 나오는데 활꼴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고자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대략적으로 좀 근사해서 대충 얼마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 라고 들어간 건데, 요즘이야 정확하게 알죠. 부채꼴 라디안 가지고 넓이를 구해 나가면 되고 삼각형 빼면 활꼴 넓이 나온다 다 아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곡선의 넓이 구하는 게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2차 함수 적분할 때가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는 적분 나올 때까지 아예 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값을 구해보자 라고 이제 추정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거기 있는 그림 2번, 그림 3번에서 해나가는 방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됐어요. 문헌에 의하면 고대 중국과 이집트에서는 활꼴 넓이를 뭐로 근사했대요? 대략적으로 나오고 빠져나오고 것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뭐로? 사다리꼴로 근사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면에 이제 그게 얼마나 정확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르키메데스는 포물선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물선이 뭐냐면 2차 곡선의 넓이의 3분의 4배가 된다는 것을 밝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보통 여러분 수학에 대해서 좀 알면 이런 느낌이 좀 올 텐데, 수학자 한 명이, 엄청 똑똑한 사람 한 명의 의견이 맞을까? 대다수의 의견이 맞을까? 일반적으로 토론이 붙으면. 엄청 똑똑한 사람 한 명 의견이 맞아요. 수학은 좀 그렇습니다. 원래 뭐 민주주의, 뭐 다수결, 뭐 이런 거 안 먹혀요, 수학은. 그냥 절대 천재 한 명이 한마디 하면 그냥 끝이에요. 알겠죠? 그동안 먼지 같은 존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토론해서 이게 아닐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어쩜 선지자 딱 나타나서 아님, 이거임 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증명해버리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학이 실제로 발전한 것들을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수학자 한 명이 빵 하고 만들어요, 뭔가 주제를. 그러면 이제 범죄들이 모여서 막 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천재 한 명이 또 빵 만들어 놓으면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빵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 있어요? 유명한 사람. 가우스. 가우스는 대학 가서 공부해 보시면, 뭐 가우스는 이전엔 수학이 없었어?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모든 거에 다 가우스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천재 한 명이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 풀고 싶은 문제가 있다. 근데 너무 안 풀린다. 그럼 그걸 가장 빨리 푸는 좋은 방법은 자기가 푸는 게 아니라, 테렌스 타워라고 지금 현재 그 필드 메달을 수상한 최고의 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재 한 명이 다 알아서 해버리는 그런 쪽의 파트가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좀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글을 읽었을 때 모르긴 몰라도 누가 더 정확하게 근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딱 봐도 느낌이 누구라고? 아르키메데스였을 것이다. 왜냐면 얘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요. 알겠죠? 앞에 그게 뭐야? 이집트랑 중국의 수학자. 쩌리들이 다 모여봤자 어차피 쩌리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아르키메데스가 곡선 넓이 구하는데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하나 알아봅시다. 2차 함수의 적분입니다. 2차 함수의 적분. 희한한 게 보면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2차 함수의 적분을 해나가는, 아르키메데스가 2차 함수를 적분해 나갔던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미 수리논술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이나대인가 그거는? 그러면 또 비슷하게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제가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보다 수리논술 한 10년 강의하면서 수학에 관련된 이런 잡 이야기들 있잖아, 이런 걸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되게 박식해졌어요. 같은 수학과 동기들끼리 만나면 수학에 대해서 이게 잡스러운 얘기, 옛날 이야기 막 에피소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야. 알겠죠? 왜냐면 하도 많은 제시문들을 읽어가지고. 알겠죠? 자, 그랬는데 그런 일화들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참수가 있어서 잘랐을 때 요놈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포물선 넓이 구하는 게 아르키메데스 전문이었는데, 요즘에 당연히 적분으로 문제를 풀지만 그 당시에 적분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미분이 나온 다음에 적분이 나왔고요. 적분은 엄밀하게 정의된 지가 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분은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아르키메데스는 진짜 옛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초옛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르키메데스는 거의 유클리드 그 다음 시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분을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됐고, 아르키메데스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을 그러면 판별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 점이 찍히던데, 신기하게도 여기가 얼마였냐면, 여기를 알파라고 찍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접점의 자리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너네 얼마라고 배웠니? 이참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접선을 구하면 어디야? 여기가
가운데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오케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점이고 그런 점이 딱 찍히게 돼요. 자, 이렇다는 사실을 이제 아르키메스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아르키메스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전 사람들이 발견했었지. 그런데 아르키메스는 천재니까 이걸 그냥 발견하고 끝인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니다.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삼각형 넓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아르키메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요 넓이를 구해보니까 재밌더라는 거야. 8분의 A 최고차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에서 A에다가 뭐였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점의 좌표 알고 요 점의 좌표 알고 요 점의 좌표 아니까 여기를 높이라고 놓고 여기를 밑변이라고 놔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잘 구해서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잘 구했는데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멈추지 않고 아르키메스가 했던 방법은 이겁니다. 천재적인 방법이었는데 이 녀석하고도 또 평행하게 또 이쪽으로 또 선을 그어줘요. 그럼 여기에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여기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똑같이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폭이 얼마로 줄어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 그럼 넓이는 얼마로 줄어들었겠어요? 그렇죠. 오늘 날 잘 낚여서 고맙습니다. 너 아까 1하고 낚였던 그 친구잖아. 그치? 자, 다시요. 여기는 4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8분의 1이 됩니다. 닮음일 때는 4분의 1이 되지만 얘는 닮음이 아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3승이라고 됐으니까 얘가 반으로 주면 8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왜 너무 잘 됐다고 하는 거냐면 매년 수업을 하고 너 같은 학생이 한 명씩은 꼭 앞에 앉아서 틀려줍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알겠지? 그래서 얼마하게 하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라고 하려고 딱 낚았는데 애가 정확하게 8분의 1이요 이래버리면 수업이 재미가 확 사라져요. 그거 잘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흐름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나 된다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돼요? 8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8분의 1 된 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얘랑 이렇게 접선 거서 또 여기다 또 접선 거 좀 뭐가 나오겠어? 똑같이 8분의 1이 된 놈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S였으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 8분의 1 S. 여기도 8분의 1 S가 되니까 S 기준으로 양쪽에 나의 4분의 1 S들이 붙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다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옆에 이렇게 쫙쫙쫙 붙어요. 옆에 이렇게 쫙쫙쫙 붙습니다. 옆에 쫙쫙쫙 붙어요. 그럼 뭐야? 8분의 1 X에 8분의 1 S들이 붙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식으로 써보면 이 넓이들을 구해보면 원래 넓이 S에다가 8분의 1 S라는 녀석이 두 개가 있다가 다시 8분의 1의 제곱분의 1인 녀석이 다시 이때는 몇 개가 생기냐면 4개가 생기다가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S에다가 4분의 1 S 16분의 1 S 64분의 1 S 이렇게 가는 거니까 등비급수가 돼버려서 S에다가 1-4분의 1이라는 공비를 때려버리니까 3분의 4 S가 되더라. 3분의 4 S가 8분의 A였으니까 이 답이 뭐냐면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건데 요 공식을 누가 만들었다고?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고요.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곡선으로 정의된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적분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 이후에도 한참 동안 적분은 발견되지 않아서 몇백 년이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서야 맨 마지막에 적분 공식이 나온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럴 정도로 얘는 엄청나게 유명한 공식이었고 이걸 유도한 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였다고요. 자,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당연히 활골의 넓이를 보면서 왠지 얘가 이차 함수인 포물선하고 상당히 닮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몇 배가 될 것이다? 포물선의 삼각형의 넓이 3분의 4배가 되니까 포물선이랑 상당히 겹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줬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현의 길이가 A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H인 활골의 반지름을 R의 일부라고 할 때 R을 A와 H로 나타내어라 라면서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활골이 뭐라고? 이 길이가 뭐라고? 이게 A고요.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뚝 잘랐던 요 길이가 H다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R이고 요렇게 생긴 거죠. 여기 R입니다. 알겠죠? 자, R을 A와 H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말을 해놨었는데 만약에 이를 세타라고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R 사인 세타가 A죠. 이 R 사인 세타가 A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또 H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H는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뺀 겁니다.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빼준 게 H라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R을 설명해야 되는데 R을 뭐랑 뭐로 설명하라고? A와 H로 설명하라고. 그럼 코사인과 사인은 어떻게 없애냐는 거지. 코사인과 사인은 어떻게 없애면 돼요? 이 R분의 A가 바로 뭐야? 사인 세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바로
R분의 H라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1 빼기 R분의 H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나온다? 1 빼기 R분의 H가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냐? 코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고 둘이 정리해주면 뭐가 나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정리해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항상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R은 A와 H로 설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이 그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뭐 복잡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여기가 R-H였다. 다시 여긴 2분의 A였다.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더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관계식으로 풀어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2번 그림 4와 같이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중심각 2세타에 대응한 활골의 넓이 AR 세타를 R과 세타를 통한 삼각함수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그림 4와 같이 AR 세타를 정확하게 구해보자. AR 세타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참값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참값을요. 참값. 여기가 2세타라고 정리가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를 2세타라고 정의를 했었으니까 이 녀석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R 2세타 2R 세타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에다가 R 곱하기 R 2세타라고 정리해주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거기서 뭘 빼시면 되냐면 R 사인 세타랑 R 코사인 세타를 곱한 녀석을 빼면 되는 거죠. R 제곱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AR 세타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게 예제 2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값? 참값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알게 된 정확한 계산식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중국인이 맞았는지 중국인이나 이집트인이 맞았는지 아니면 아르키메데스가 맞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거나 아니면 사실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것은 구하는 방법들이 써 있으니까 그닥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5번으로 예제 2가 아니라 이제 문제 2였는데 1-2고 1-1이었는데 1-5번으로 훌쩍 점프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과 1-4는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살짝 쿵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씩 웃는 거죠. 사인 세타를 뭐로 근사한데요? 세타 빼기 6분의 1 세타 3승으로 근사를 한다. 알겠죠? 이렇다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사인 세타도 뭐로 근사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1 빼기 2분의 1 세타 3승으로 세타 제곱으로 근사한다. 얘를 미분하면 이게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AR 세타나 BR 세타나 CR 세타에 나오는 식에다가 전부 다 이거를 집어넣으면 결국 뭐가 돼? 세타에 대해서 다항함수꼴로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알겠죠? 오름 차수는 차수가 점점 올라가도록 낮은 차수부터 점점 설명해 나가라는 값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구한다고? AR 세타분의 BR 세타 그 다음에 또 AR 세타분의 CR 세타를 값으로 계산을 똑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둘이 더 작은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넓이가 정확한 건데 계산해보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하디? 아르키메스 방법이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아르키메스가 천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문제 5번까지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아주 대 문제였고 사실 계산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좀 따기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문제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